신라의 결혼 풍습. 신라 시대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라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촌이나 이모, 고모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왕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일부다처제가 존재했으며 귀족들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화랑과 남녀의 교제.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교육 및 군사훈련 조직으로 주로 귀족 출신의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화랑들은 샤머니즘과 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으며 준군사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화랑들은 종족 남녀 간의 교제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교제는 신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 시대의 독특한 청소년 수련 단체로 교육적, 군사적, 사교적 기능을 모두 갖춘 조직이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삼국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화랑도의 구성과 활동. 구성. 화랑도는 주로 귀족 출신의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따르는 낭도들이 있었습니다. 낭도는 평민 계층까지 포함되어 다양한 신분의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화랑들은 도의와 가학을 통해 자기 수련을 하였으며 산과 물을 찾아 유람하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수양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화랑의 남녀 교제. 화랑도는 남녀 간의 교제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화랑들은 종족 여성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군사적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신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화랑들의 활동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화랑도의 윤리와 가르침. 화랑도는 원광법사가 전한 세속 5개를 윤리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임금 섬기기를 충으로 할 것, 부모 섬기기를 효로 할 것, 친구 사귀기를 신으로 할 것,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생명을 죽일 때 신중할 것. 이러한 윤리적 가르침은 화랑들의 행동 지침이 되었으며 신라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기생의 나이와 손님. 신라 시대의 기생은 주로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생들은 예술과 음악, 춤을 통해 손님들을 접대했으며 그 손님들은 주로 귀족과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들의 예술적 재능은 신라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라 시대의 의상은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복식은 주로 삼배나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계층에 따라 의복의 재질과 장식이 달랐습니다. 남성 의상. 상의와 하의. 남성들은 주로 긴 상의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상의는 저고리 형태로, 바지는 허리 부분이 넓고 발목 부분이 좁은 형태였습니다. 모자. 남성들은 모자나 두건을 착용했으며 귀족들은 더 화려한 장식을 한 모자를 썼습니다. 여성 의상. 저고리와 치마. 여성들은 저고리 위에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치마는 주름이 많고 길이가 길었으며 저고리는 몸에 꼭 맞는 형태였습니다. 장신구. 여성들은 머리에 화관이나 비녀, 빛 등을 사용하여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장신구는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점. 귀족과 왕실 의상. 중국의 영양신라의 귀족과 왕실 의상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당나라의 관복을 모방하여 복두라는 모자와 달령이라는 둥근 깃의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귀족들은 금실로 수놓은 옷이나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다양한 색상과 무늬로 장식된 옷을 선호했습니다. 1. 신라 시대의 의상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